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왜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가를 다루면서 머니 프린터의 부작용, 특히 부의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챕터 4의 내용, 그렇게 돈을 찍어내는 게 사회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챕터를 통해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 때마다, 그렇게 거품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시장의 실패 문제인지,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absolute control.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 지난번 모셨던 친한 형님을 모셔왔으니까요. 또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보시죠. 이번 챕터,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우리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는가, 이를 통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의 본질을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네, 형님. 지난 시간에 머니 프린터가 초래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이어서 이번 챕터에서는 머니 프린터가 초래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인 경제적 파산,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얘기, 이런 걸 다루는데요. 먼저 챕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존나라는 단어가 조금은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쓰시더라도 조금씩만 쓰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거친 그런 표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너무 소심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적당히 밸런스 맞춰서 가볼게. 핵심은 절대 죽이지 않으면서 말이야. 지난번에는 머니 프린팅이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시키는가를 다뤘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오늘은 이게 결국 경제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이야기할 거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 야, 돈 많이 풀면 좋잖아? 금리 낮추고 대출 늘리고 경제 활력 생기고. 근데 진짜 웃긴 건 이게 처음에는 맞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붐, 버스트 사이클을 제대로 해볼 거야. 어브 프랭크의 이야기를 통해 신용 팽창이 어떻게 경제를 왜곡시키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는지 아주 쉽게 풀어줄게.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네, 프랭크라는 어부가 등장하죠. 배라는 자본재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배가 있으면 더 많은 생선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배를 만드는 동안 당장 잡던 생선을 못 잡게 되는데, 그러면 프랭크나 프랭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야, 바로 핵심이네. 프랭크가 배를 만들겠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동안 뭘 먹고 살 거냐는 거지. 배가 완성되면 생선을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답은 딱 두 개야. 첫째, 프랭크가 미리 저축을 해둬야 하고, 둘째, 아니면 누군가가 저축한 걸 빌려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랭크가 평소에 하루 10마리 잡던 걸 8마리만 먹고 나머지를 말려두거나 저장해두면 배를 만드는 동안 그걸로 버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마을에 생선을 쌓아둔 다른 어부한테 빌려야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 어부도 그냥 생선을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먹을 걸 덜 먹고 남겨뒀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거라고. 즉, 자본재를 만들려면 소비를 미루고 자원을 비축해야 한다. 이게 없으면 그냥 환상 속 경제야. 그냥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라고. 본인이 소비를 이연시키든 아니면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 소비를 이연시키든 어쨌든 자본재라는 거는 그 자체를 먹거나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자원을 비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랭크 본인이 됐든 남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자원을 비축해 놓으려면 반드시 소비를 지금 당장 할 거를 남겨둬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절약을 해서 어쨌든 덜 써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 은행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은행이 있으면 이런 게 좀 더 편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랭크가 본인이 직접 저축을 안 해도 은행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은행 있으면 이런 과정이 편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느냐야. 은행이 단순히 누군가 저축한 자원을 중개해주는 역할이라면, 즉 마을에 생선을 쌓아둔 어부가 있고 은행이 그 생선을 프랭크한테 빌려주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없어. 자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빌려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 은행이 없는 생선을 뚝딱 만들어낸다면, 즉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서 신용을 팽창시키면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프랭크는 착각하지. 야, 은행이 나한테 대출해줬네. 그럼 내가 배를 만드는 동안 먹을 자원이 충분히 있겠지. 근데 실제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만큼 비축된 자원이 없으면 경제 왜곡의 시작이야. 그렇게 되면 프랭크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투자에 뛰어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가용한 자원보다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시작돼. 즉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원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라고.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원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경제 붕괴로 가는 첫 번째 단계야. 은행이 저축된 자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근데요, 은행이 그렇게 신용 팽창을 하면 어쨌든 금리를 낮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하기가 쉬워지니까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사업하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경제 성장하는 거 이렇게 주류 경제학에서 가르치잖아요. 야, 바로 그게 주류 경제학이 퍼뜨리는 제일 위험한 착각이야.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아진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근데 이걸 제대로 뜯어보면 완전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어. 금리가 낮아지는 게 문제냐? 아니, 어떻게 낮아졌느냐가 문제다. 금리는 그냥 숫자가 아니야. 이건 자원이 지금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를 시장에 알려주는 신호야. 만약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낮아져. 그럼 장기 투자해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이건 건강한 성장이야. 실제 자원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면 Absolute control. 사람들이 저축한 게 아니라 그냥 없는 돈을 만들어서 푸는 거야. 그럼 기업들은 착각하지. 야, 돈 싸네? 공장 짓고 사업 확장하자. 근데 문제는 뭐다? 실제 자원은 하나도 안 늘었어. 결국 허공에서 찍어낸 돈을 믿고 투자한 사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이게 경제 거품이 터지는 원리야. 그러면 신용 팽창이 이렇게 일어나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가 붐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신용이 팽창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진 것처럼 착각해.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자원은 그대로라는 거야. 프랭크 같은 사람들이 야, 자원이 충분하겠지 하고 착각하고 너도 나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 공장 짓고 건물 올리고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완전 축제 분위기지. 그럼 뭐가 문제냐고.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져. 왜? 프랭크가 원래는 물고기를 잡았어야 하는데 배 만들기에 모든 자원을 쓰고 있잖아. 프랭크가 원래는 물고기를 잡았어야 하는데 배 만들기에 모든 자원을 쓰고 있잖아. 그렇게 게임할 거 다 하고 정모할 거 다 하면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제 전체가 소비를 미뤄야 하는데 오히려 소비가 폭발하는 거야. 공급은 못 따라가는데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미친 듯이 지르고 있거든. 이게 거품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처음에는 다들 부자가 된 줄 알고 환호하지.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냥 착각 속의 호황일 뿐이야. 붐 단계 다음은 버스트, 즉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까요? 딱 좋다. 지금까지가 붐 단계였고 이제 다음 단계는 거품이 터지는 버스트 단계잖아. 이게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착각 속 호황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까지 significantly increase the size of the balance sheet because that's all we had. Otherwise the economy would have collapsed. 제대로 파헤쳐보자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하자.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오늘 얘기한 포인트들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 오늘 얘기한 핵심 포인트 딱 정리해줄게. 짧고 강렬하게 간다. 결국 핵심은 이거야. 누군가는 소비를 줄여야 저축이 생기고 저축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무시하고 그냥 돈을 찍어서 돌리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회 전체가 자원을 잘못 배분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은행이 단순히 저축된 자원을 중개하는 역할이라면 별 문제 없어. 근데 은행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네, 금리도 낮네, 사업해야지 하고 착각을 해. 그럼 원래는 투자하면 안 되는 돈 낭비 프로젝트들까지 펀딩이 돼버려. 이러다 보면 경제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지. 프랭크가 배를 만드는 동안 원래는 물고기를 잡아야 할 사람들이 다들 나도 배 만들래 하고 뛰어든다고 생각해봐. 생선을 잡는 사람은 없고 죄다 엉뚱한 거 만드느라 바빠.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이러면 처음엔 다들 바쁘게 일하는 것 같고 경제가 화랑처럼 보이겠지. 근데 실상은 먹을 게 점점 부족해지고 사회 전체가 점점 가난해지는 거라고. 결국 돈이 아니라 실제 자원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간다. 근데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면 이 시스템은 끝없이 잘못된 투자로 가득 차고 그게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면서 터지는 거야.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거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는 대한민국 예산을 5만 비트코인으로 예산을 짠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예산 편성과 과세를 원화로 측정을 하는 한 비트코인은 절대로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Cryptos are not currencies. Full stop. Cryptos are highly speculative assets that claim their fame as currency, possibly, but they're not. They are not. Sorry, that bitcoins will not enter the reserves of any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eneral Council. 그분들이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계약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으키고 있다. I just don't feel great about Bitcoin. 내가 왜 비트코인을 4천만 원 주고 사지?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